해당 문제는 15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를 구해줍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 120dB 미만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85dB은 법 개정되어 해당 표에서 삭제되어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타 출판사에는 85dB를 고려하여 풀었는데 그렇게 푸시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C1, C2, C3 각각 측정 시간을 대입해줍니다. 2시간, 3시간, 30분은 0.5시간이니까 0.5를 대입해주고 다음으로 표를 보면서 발생시간 T를 구해줍니다. 90dB인 경우에는 발생시간이 8시간이므로 8을 대입, 95dB은 4시간이므로 4 대입, 100dB은 2시간이므로 2를 대입하여 계산해주면은 EI는 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출지수 EI가 1.25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시험에 잘 나오니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dB 기준으로 여기는 5dB 상승할 때마다 시간이 절반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dB 기준으로 8시간 이상, 95dB 4시간, 100dB 2시간 이상, 105dB 1시간 이상, 110dB 30분 이상, 마지막으로 115dB 기준으로는 15분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를 구해줍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 120dB 미만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85dB은 법 개정되어 해당 표에서 삭제되어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C1, C2 각각 3시간과 2시간을 대입해줍니다. 다음으로 표를 보면서 발생시간 T들도 구해줍니다. 90dB은 8시간, 95dB은 4시간을 각각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0.8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출지수 EI가 0.88로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를 구해줍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 120dB 미만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85dB은 개정되어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1과 C2 각각 3시간 1시간을 대입해주고 발생시간 T는 95dB인 경우에는 4시간, 100dB인 경우에는 2시간이므로 각각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노출지수 EI가 1.25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19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소음 작업의 기준은 ACGIH 기준으로 한다. 먼저 노출지수 EI를 구해줍니다. 소음 기준은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과 ACGIH 기준이 있는데 해당 문제는 소음 작업의 기준은 ACGIH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ACGIH 소음 작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CGIH 소음 작업 기준은 85dB 이상 100dB 이하의 작업을 의미하므로 80dB은 개정되어 해당 표에서 삭제되어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타 출판사에는 80dB를 고려하여 풀었는데 그렇게 푸시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C1의 2시간 대입, C2의
30분 0.5시간 대입 60분에 30을 대입해주고 이제 10분 60분에 1시간을 대입해줍니다. 다음으로 표를 보면서 발생시간 t를 대입해줍니다. 85dB은 8시간이므로 8 대입, 91dB은 2시간이므로 2 대입, 94dB은 1시간이므로 1을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0.67이 나오게 됩니다. 구한 노출지수 EI가 0.67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16년 1회부터 22년 3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중 벤젠 0.25ppm, TLV는 0.5ppm, 톨루엔은 25ppm, 노출 기준 TLV는 50ppm, 크실레는 60ppm, TLV는 100ppm에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므로 벤젠의 측정치 0.25ppm과 TLV 0.5ppm 대입, 톨루엔의 25ppm과 노출기준 50ppm 대입, 크실렌의 60ppm과 노출기준 100ppm을 대입해주면 노출기준 EI는 1.6이 나오므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공기 허용농도를 구해줍니다. 혼합공기 허용농도 공식은 이렇고 C1, C2, C3 측정값을 위에서 구한 그대로 대입해주고 EI도 그대로 1.6을 대입해주면 혼합공기 허용농도는 53.28ppm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공기 중 벤젠 5ppm, 노출 기준 10ppm, 톨루엔은 25ppm, 노출 기준 50ppm, 크실레는 5ppm, 노출 기준은 20ppm에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므로 벤젠의 측정치 5ppm과 노출기준 10ppm 대입, 톨루엔 25ppm, 노출기준 50ppm 대입, 크실렌의 5ppm과 노출기준 20ppm을 대입해주면 해당 노출기준 EI는 1.25가 나오므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공기 허용농도를 구해줍니다. 혼합공기 허용농도 공식은 이렇고 C1, C2, C3 값을 그대로 대입, 그리고 위에서 구한 노출기준 EI를 대입해주면 혼합공기 허용농도는 28ppm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공기 중 사염화탄소 5ppm, TLV 10ppm, 디클로메탄은 5ppm, TLV는 50ppm, 디브로메탄은 9ppm, 노출기준 20ppm에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므로 사염화탄소의 측정치 5ppm과 노출기준 10ppm 대입, 디클로로메탄의 5ppm과 노출기준 50ppm 대입, 디브로메탄의 9ppm과 노출기준 20ppm을 대입해주면 노출기준 EI는 1.05가 나오므로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공기 허용농도를 구해줍니다. 혼합공기 허용농도의 공식은 이렇고 위에서 구한 C1, C2, C3를 그대로 대입하고 EI 1.05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18.21ppm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21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톨루엔과 크실렌을 각각 시료에 분석한 결과표이다. 톨루엔, 노출기준 50ppm, 분자량 92와 크실렌, 노출기준 100ppm과 분자량 106은 상가작용을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작업 조건은 1atm 25도이다. 여기서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 암기사항을 적어주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먼저 톨루엔의 TWA 단위가 mg per 세제곱미터이므로 분자의 mg을 전부 넣어줍니다.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분석한 것이 3.2mg이고 1시부터 5시까지 분석한 게 5.4mg이므로 더해주고 분모는 세제곱미터로 맞춰줍니다. 채취유량이 0.18L/min인데 채취시간이 8시부터 12시면 4시간, 1시부터 5시면 4시간이므로 총 8시간인데 채취유량 단위가 리터 퍼 분의 단위이기 때문에 분으로 바꿔주면 480분이 되겠고, 이대로 계산하면 분모의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아닌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고려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톨루엔의 TWA는 99.54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실렌의 TWA도 위와 같은 개념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실렌은 8시부터 12시까지 분석한 것이 12.3mg이고 1시부터 5시까지 구한 것이 21.9mg이니 대입해주고, 마찬가지로 채취유량은 0.18L/min에 각 8시간이므로 480분을 대입, 마찬가지로 단위 변환을 해주면 크실렌의 TWA는 395.83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농도 초과 여부를 구해줍니다.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 분의 측정치의 합인데 분자 분모의 단위가 동일해야 하므로 노출기준 단위가 ppm이니 측정치 값도 ppm으로 맞춰줍니다. ppm의 공식은 이렇고, 위에서 구한 톨루엔은 99.54mg/세제곱미터이고 2일 ATM 25도의 부피는 24.45L 암기사항을 대입, 분자량 91을 대입해주면 톨루엔은 26.45ppm이 나오고, 크실렌은 위에서 구한 게 395.83mg/세제곱미터, 그리고 부피에 24.45 대입하고 분자량에 106을 대입해주면 크실렌의 ppm은 91.3pp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값에 톨루엔 ppm 대입, 크실렌 ppm을 대입해주고, 톨루엔의 노출 기준은 50ppm 대입, 크실렌의 노출 기준은 100ppm을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이하에는 1.44가 나오므로 노출지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